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실전 문제를 경험하시기 전에 문제를 어떻게 파트별로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꿀팁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파트 5입니다. 101번부터 130번까지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집어넣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어 주실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시면 주어 동사부터 찾아서 하나하나씩 해석하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시간 소모가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별표를 딱 끊어 주시면 문장은 끊어 읽어서 쓸데없는 것들을 쭉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 제거점이 바로 수식어, 이 수식어들을 없애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그 수식어의 대표적인 거 네 종류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첫 번째 전치사구, 두 번째 접속사절, 그 다음 투부정사, 그 다음 부사까지 여러분들이 수식어부터 제거하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시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마침표가 하나인 한 문장짜리를 분석해 나가는 게 바로 파트 5예요. 자,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필요한데 지금 이 빈칸에는 그쵸, 꼭 있어야 하는 동사가 필요한 자리죠. 그랬을 때 요 단어들의 어형 변화, 즉 한 단어를 가지고 모양만 조금씩 바꿔줬죠. 이러한 품사에 대한 이해도와 여기에 어떤 모양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문법 이론을 통해서 앞으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결국엔 여러분들의 목적은요,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이렇게 만들려면 무엇을 제거해야 한다고요? 그쵸. 수식어 제거. 수식어 제거를 어디 근처에서, 빈칸 근처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부터 찾지 마시고요. 빈칸 근처에서 네 가지 전, 접, to, 컴마를 통해서 문장을 쭉 잘라주시고 그 다음 빈칸이 없는 쪽을 날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치사는 뒤에 명사라는 녀석하고 같이 나오게 될 거고요. 접속사라는 녀석은 절이라는 주어 동사랑 같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to 부정사라는 건 뒤에 동사가 이어지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형태들로 묶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장 끊어읽기를 통해서 필수 요소만 남겨주시고 그 다음으로 문제의 실제 예제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첫 번째 핵심은 역시 전치사 부분 끊어주십니다. 지금 나와 있는 단어들이 한 단어 가지고 끝에 모양만 바꿨죠. 이런 경우엔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부분만 보고 어형, 즉 모양만 보시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근처에 수식어에서 끊어주시고 그 뒤에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누가 필요하다? 형용사가 필요하다. 그럼 형용사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이렇게 IC로 끝나는 녀석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답을 바로 3초 안에 골라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빈칸을 확인하셔가지고 주변 단어들을 저희가 봤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문제풀이 순서를 가져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그 뒤쪽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 있죠.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학생들이 해석부터 하시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해석을 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역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문법이 적용되는 순서대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명사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수식어들이 나와 있고 그 앞에 빈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동사라는 녀석이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는 첫 번째가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 어휘를 보실 때 이 명사하고의 의미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즉 주어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짝이 되는 녀석부터 의미적 매칭을 해주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휘도 앞에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장 구조 분석의 순서대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파트 6입니다. 2016년에 토익이 살짝 바뀌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파트 6예요.
파트 6 같은 경우엔 글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파트 7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빈칸 넣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와 더 유사하다? 파트 5와 더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6, 70%는 파트 5 문제풀이 순서하고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글이 크게 나와 있으면 걔를 첫 번째 문장부터 끝에까지 다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일단 빈칸 중심으로 파트 5 풀듯이 앞에서 배웠던 법칙을 적용해 나가시도록 합니다. 대신 파트 5와의 차별성은 바로 문맥이라는 녀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문맥이라는 건 글의 흐름이라는 얘기겠죠. 그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앞뒤 문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앞뒤 문장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을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빈칸부터 보시고 저 밑에 보시면 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보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셨을 때 to check, checking, checks, check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단어 가지고 무엇만 바꿨습니까? 모양만 바꿨어요. 그럼 이 유형은 누구랑 같다는 얘기입니까? 파트 5의 어형 변화 문제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녀석은 앞뒤 문맥을 볼 것이 아니라 자리만 보시고 어떤 녀석이 알맞은지를 문법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빈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빈칸 같은 경우엔 무엇이 들어갔죠? 문장 넣기. 이 녀석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유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미 신토익이 시행된 지 꽤 됐으니까 신유형이라고 말을 붙이는 것도 이제는 좀 어색하죠. 그냥 여러분들은 문장 넣기 유형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문장 넣기 유형의 문제를 푸실 때는 첫 번째 앞뒤 문장을 읽습니다. 앞뒤 문장을 해석해서 문맥이라는 걸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지시어와 연결어. 이게 핵심이에요. 해석만으로 알맞은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시어와 연결어를 꼭 확인해 주시고 문제 보기를 해석해서 알맞은 녀석을 탑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요소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지시어와 연결어가 되는데요. 지시어라고 하면 동그라미 무엇을 나타낸다? 대명사 또는 정관사 더를 나타내게 됩니다. 대명사라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나온 명사가 뒤에 또 나올 때 반복되지 않도록 이것을 대신 대명사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 문장에 미스터 존스가 나왔다면 얘는 다음 문장에 뭐로 바뀌겠어요? he로 바뀌겠죠. 즉 이런 식으로 앞에서 언급된 명사와 뒤에 나온 대명사가 서로 일치하는지 이걸 살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중복 언급되는 명사가 있을 때 더를 써줘요. 예를 들면 I need information. 나는 정보가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문장에서 She will give you the information. 그녀가 당신한테 그 정보를 줄 겁니다 라고 했다면 정보라는 명사가 겹치게 되죠. 이럴 때 서로 같은 걸 지칭하는 정해진 녀석 더라는 정관사를 써주게 됩니다. 특히나 파트 6나 7에서 많이 나오는 건 this나 thes예요. 파트 5에서는 this와 thes가 거의 답이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라는 바로 이 this나 thes는 앞문장 전체를 받아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즉 보기 문장에 this가 있다면 앞문장에 해당 관련 내용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연결어는 접속 부사인데요. 접속 부사라는 건 하나의 문장이 완벽하게 끝나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또 새롭게 시작됐을 때 이 두 문장 간의 의미 연결을 알려주는 녀석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앞문장 해석하고 뒷문장 해석을 해야겠죠. 이걸 그냥 한 문장이라고 치면 마치 뭐랑 비슷해요? 파트 5의 접속사 문제랑 비슷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접속 부사의 뜻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명확하게 풀 수 있고 앞뒤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파트 6의 무슨 유형이라고요? 그렇죠. 문장 넣기 유형. 문장 넣기 유형은 이 두 가지에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쭉 내려가서 빈칸을 봤더니 앞에 문장이 하나 끝났고 뒤에 문장이 또 시작이 되는데 단독적인 빈칸이죠. 그리고 보기를 보았더니 instead, furthermore, otherwise, nevertheles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접속 부사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었던 우리 문장 넣기에서도 일부 요소로 접속 부사를 고려하지만 접속 부사가 혼자서 단독으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문장을 먼저 해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 빈칸에 딸려있는 문장을 묶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 두 문장 간의 의미 관계가 원인 결과인지 또는 반대 반전인지 아니면 대조적인지 예시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의미 연결 관계, 즉 접속 부사를 풀어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문제인데요. 전치사, 접속사, 그 다음 부사,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디에도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이다. 파트 5에도 나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보기 확인하고 빈칸 뒤 구조를 분석한다. 빈칸 뒤 구조를 분석한다는 건 주어, 동사. 물론 실제로 대여는 주어 역할을 못해서 뒤에 있는 녀석이 실제 주어는 하는데 중요한 건 동사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동사가 추가됐다는 건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인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골라내는 파트 5에서도 흔히 나오는 문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RC의 파트가 바로 파트 7인데요. 파트 7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독해, 즉 해석적 측면을 물어보는 형태인데요. 해석적 측면이라고 해서 그대로 단어 뜻만 줄줄줄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독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해석을 매끄럽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보를 얼마나 내가 빠르고 간결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어휘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필요하고 그 다음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적 지식이 전체적으로 합쳐져 있는 형태. 그러니까 문법을 제대로 모르면 해석도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주시도록 하고 문제풀이 전략은요. 일단 처음에 나와 있는 글의 종류부터 먼저 확인을 해요. 글의 종류는요. 글이 맨 상단에 보시면 refer to the following email 또는 advertisement라는 형태로 글의 종류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가 주제 목적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 문제 분석 순서로 가주시는 형태. 이렇게 지문 다 읽고 문제 보고 문제 다 보고 지문 읽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글의 초반부 정도를 공략한 뒤에 문제로 넘어가는 형태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과 같은 예시글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1단계로 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글의 종류를 파악합니다. 글의 종류가 노티스, 공지라고 되어 있죠. 이런 글의 종류에 따라서 키워드들이 미리 결정이 되어 있어요. 즉 노티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엇을 공지하느냐,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키워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문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글의 초반부를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때는 약 3문장 정도를 읽어줍니다.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아니라 3문장 정도를 읽어주셔서 주제 목적을 먼저 찾고, 근데 주제 목적이 첫 문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첫 문장을 더해서 두세 번째 문장까지 읽어주는 이유는 저희가 맥락을 예측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맥락 예측을 해야 여러분들이 세 번째 단계에 문제 분석을 해주실 때 이 문제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유추하고 분석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읽으면 뭔 내용인지 전혀 모른 채로 문제를 해석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얘를 또 읽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3단계 형태로 글의 종류 파악, 3문장 읽기, 그 다음 문제 분석의 순서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변칙적인 글의 종류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글 중간중간에 뭐가 뚫려 있나요? 그쵸, 번호가 뚫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펼치시면 이 문제는 바로 뭔가 번호가 보인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트 7에서 등장하는 문장 넣기 유형이 포함된 글이에요. 이랬을 때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와 순서가 약간 달라져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글의 종류를 확인한다는 건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세 문장 읽기였는데 요 순서를 살짝 바꿔요. 어떻게 바꾸시느냐? 저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맨 마지막 문제로 이 제시 문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 제시 문장부터 해석을 해 두세요. 여기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문장 읽기인 지문 초반부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 문장 초반부를 공략을 할 건데 그 안에 벌써 빈칸이 2개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쭉 읽어버리고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 얘를 또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시 문장부터 해석해 두고 이 초반부 공략 부분에 이 1번, 2번 빈칸에 얘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나가시면서 확인을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글의 종류 확인, 세 문장 읽기, 문제 분석인데 어떤 유형이 들어간 경우, 문장 넣기 유형이 들어간 경우는 글의 종류 확인하시고 그다음 맨 마지막 문제에 있는 문장, 제시 문장 해석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 문장을 확인하신 다음에 문제 분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